네, 정형외과 전문의 신승복 원장께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그냥 뵙기로는 굉장히 건강해 보이십니다. 네. 예, 저희가 앞에서 이 날씨 관련 얘기를 좀 많이 나눴어요. 네. 날씨가 우리 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맞겠죠? 예, 당연하죠.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는 할아버지 할머니께서 허리다, 무릎 아파다, 삭신이 쑤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네.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요. 실제로 겨울철에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는데 네. 여름철, 특히 장마철에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네. 특히 이제 또 말씀하신 대로 장마철이니까 지금쯤 되면 건강을 이제 위협을 받아서 병원을 찾는 환자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어떤 환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어깨, 무릎, 발무릎 할 것 없이 모든 관절을 다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것의 원인은 일단은 습도가 높고 기압이 낮기 때문입니다. 습도가 높으면 우리 관절 주변의 근육 자체가 긴장하기 때문에 통증을 일으키고 기압이 낮게 되면 상대적으로 관절 내에서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부풀고 붓기가 있고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예전에 저희 외할머니께서 아이고 야야 내 몸이 일기예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진짜 맞는 말이었어요. 네. 근데 원장님 사실 저는요 아직 젊어서 뭐 허리가 아프다거나 다리가 아프진 않는데 가끔씩 이 어깨가 좀 이렇게 결리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도 예외는 아닌 거죠? 그렇죠. 젊다고 해서 모두 관절이 좋거나 건강한 것은 아닙니다. 네. 네네. 근데 날씨도 날씨지만은 요새는 이제 생활 습관 자체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아무래도 컴퓨터 앞에서 많은 작업들을 하는 시간들이 좀 길어지게 되고 특히 스마트폰 하는 안 좋은 자세를 유지하게 되면은 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젊은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젊다고 절대 방심을 해서는 또 안 될 것 같고 네. 사실 그 자동차도 연식이 오래되면 이제 마모가 심하고 또 그만큼 관리를 잘 해야 오래 탈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우리 몸도 나이가 들수록 관리를 좀 잘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래요. 제가 요즘 특히 나이가 좀 들었나 싶은 순간이 오는 게 네. 어깨가 그렇게 아프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50견이 아닌가 걱정이 되기도 하는데 원장님, 50이 안 됐는데 이렇게 어깨 아픈 50견이 찾아올 수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것은 50견이라고 하는 이름 때문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50대 이후로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그냥 지어진 이름일 뿐이고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하시죠? 그럼요. 그쵸. 예, 자주 그러다 많이. 너무 보니까 많이 하죠. 아무래도 안 좋은 자세로 하게 되면은 네. 그런 통증들 자체도 많이 발생되게 됩니다. 스마트폰을 사실 많이 하는 그 청년 중에 저를 또 빼놓을 수가 없거든요. 김철원이라고. 자기 전에 계속 3시간씩, 4시간씩 뭐 영상 보고 맞아요. 하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가는데 어깨가 다음날 아파서 고생한 적이 많거든요.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이게 50견이라고 봐야 될까요? 어깨가 아프다고 해서 무조건 50견은 절대 아니고요.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조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런 이야기에 대해서 속 시원히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어깨를 다친 적도 없으신데 어깨가 아프시죠? 그렇다고 어깨가 그냥 낫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보면은 악화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빨리 치료하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팔을 위로 들어 올리기가 어려워져서 세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밥 먹을 때 숟가락을 들어 올리는 것도 힘들다면 50견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50세가 안 됐는데도 50견이 올 수 있느냐고요? 물론입니다. 자칫 방치하다간 어깨에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요. 도대체 왜 아픈지 그 원인을 제대로 알고 치료를 해야 하는데요. 인구의 2%가 앓고 있다는 50견과 어깨 통증. 당신의 어깨는 안녕하십니까? 사실 여기 있는 누구나 다 어깨 한번 안 아파본 사람은 아마 없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요. 우리 두 분도 마찬가지고요. 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승원 원장님께서 나와주셨는데 네. 오늘 어깨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함께 어깨를 우리가 건강하게 관리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죠. 네, 그렇게 하려고 오늘 머리도 이쁘게 하고 나왔습니다. 예쁘세요. 네. 평소 어깨에 신경 많이 안 쓰시죠? 우리가 그렇죠. 실제로 어깨라는 것은 일상생활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특히 가장 흔한 질환 중에 하나인 50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근데 원장님께서 이제 50견이
50이 되기 전에도 올 수 있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저도 이제 조심을 해야죠. 저도 예외는 아닌데 왜 이 50견이라는 이름이 붙었는지 궁금해요. 사실 30에 오면은 30견, 40에 오면 40견 이렇게 불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저는 네. 38견. 그렇죠, 그렇죠. 맞습니다. 이제 예전에는 이제 30대, 40대에 많이 발생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고 50대 이후로부터 많이 발생된다고 해서 50견이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는데요. 정확한 의학적 용어로는 유착성 관절낭염. 괜히 어려워 보이죠? 어렵네요. 어려워요. 어깨를 둘러싸고 있는 관절 주머니에 퇴행성 변화, 염증들로 인해서 그 막 주머니가 두꺼워지게 되고 상대적으로 관절 간격은 좀 좁아지게 됩니다. 쪼그라들기 때문에. 그러면은 관절 간격이 좁아지게 되면 어깨를 들거나 움직일 때 많은 제한을 일으키게 되는 거죠. 우리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저희 왼쪽에 있는 관절낭, 정상 관절낭인데요. 어느 정도 여유가 있는 공간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 있는 50견 관절낭은 왼쪽에 비해서 많이 좁아지고 두터워진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관절 내시경을 통해서 보시게 되면은 왼쪽의 관절낭 자체는 깨끗하고 그런 반면에 오른쪽 같은 경우는 빨갛죠. 예. 그렇게 염증 자체가 심하고 관절막도 많이 두터워져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염증이 이제 50견을 유발하는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원장님. 네, 맞습니다. 염증이 참 못된 녀석이에요. 없으면 좋으려나. 근데 이 50견이라는 게 사실은 나이가 든다고 해서 무조건 50견이 생기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왜 생기는 걸까요? 기계가 오래 쓰면 녹슬듯이 이제 오래 사용을 하다가 보니까 퇴행성 변화도 일어나고 염증 자체가 같이 발생이 되면은 이 어깨 주변 조직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음. 어깨까지 아프면은 정말 더 서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깨를 정말 오랫동안 움직이지 않거나 스마트폰을 또 많이 보는 분, 다쳐서도 50견이 생길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래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다치거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면은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어지게 되고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면은 관절막에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점점 굳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그럼 앞서 이 날씨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운 겨울에 50견이 더 많이 생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니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아닌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0견이라고 하는 말은 50대 이후로 많이 발생된다 그랬죠. 네. 근데 이것의 다른 동의어, 다른 말로 동결견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frozen shoulder라고 하는데 동결견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어깨 주변 관절이 얼어붙었다라는 뜻이죠. 근데 겨울에 그러면은 이 이름만 들어보면 겨울에 더 심해지겠네. 그렇죠, 추우니까. 그렇게 추우니까요. 당연히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네. 네. 겨울이라고 해서 염증이 더 심해지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네네. 다만 이제 겨울에는 아무래도 움직임이 적고 몸을 움츠리기 때문에 네. 활동량이 적어지다가 보면은 점점 관절이 좀 굳어지는 현상들이 같이 생기게 되는 거고 통증도 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예. 그 50견이 오게 되면은 진짜 저는 걸려봐서 조금 아는데 진짜 이 우도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것을 입고 벗기가 정말 힘이 들더라고요. 저도 조금 고생을 했는데 근데 이게 이제 갑자기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갑자기 이렇게 늘 오는 건가요? 예고도 없이? 누구든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나타날 수 있습니다. 조금 무섭다. 가벼운 염증으로 일단 시작이 되지만 그것을 빠른 시간 안에 풀어주면 가장 좋은데 그걸 제대로 풀지 못하게 됐을 경우에는 염증 물질들이 쌓이게 되고 조직의 변화가 일어나서 점점 굳는 현상까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일단 여기 계신 분들 한번 팔을 한번 천천히 한번 쭉 들어볼까요? 천천히 어느 팔이든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근데 갑자기 긴장돼요. 양쪽을 번갈아 가면서 한번 들어봤을 때 네. 서로 양쪽 들리는 각도가 다르거나 그리고 최소한 우리가 이제 어깨를 들어봤을 때 평균적으로 귀 네. 수준까지는 네. 괜찮네요. 다행이다. 전원 다 50견 증상은 없어 보이십니다. 뭐 더 있어 보이는 것 같지 않아요, 저희? 안심이다. 지각했을 때 예전에 갑자기 기억이 자세죠? 나가지고. 네. 예. 아니 근데 저는 사실 이렇게 50견이 지금은 올 것 같지는 않은데 주변에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진짜 앞에도 조금 나왔지만 갑자기 통증이 생겼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통증이 또 사라졌다 이런 말을 하던데 이게 그러면 맞는 말이 맞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짧게는 1년에서 길게는 3년까지 평균적으로 한 2년 정도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어떤 치료를 하는 과정에서도 통증 자체가 좋아졌다가 악화됐다가 이게 반복이 되게 되는데 대부분 환자분들이 치료 초기에 네. 확 좋아지는 증상이 없게 되면은 치료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되돌이킬 수 없는 상태까지 오게 됩니다. 따라서 치료 받는 동안에는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담당 의사가 그냥 친구다 생각하시고 열심히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예, 우리 원장님 같은 분이 뭐 병원에 계시면 친구다라는 마음이 절로 드실 것 같아요. 예, 제가 친구 다 해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예. 꾸준히 치료 받으시면은 예. 누구든지 좋아지실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요. 근데 막상 2년이라는 시간 동안 50견과 함께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생각만 해도 굉장히 답답하고 우울한데 그러면 아픈 기간 동안 2년 동안 꾸준하게 병원에 가서 어떤 치료를 받아야 하는 건가요? 예, 일단 스스로 스트레칭 운동 같은 것들을 하면서 스스로 회복될 수 있다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경과인데요. 대부분 통증으로 인해서 못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통증이 있는 상태에서 억지로 스트레칭을 하려다가 보면은 점점 포기하게 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대부분 50견의 이 경과 자체가 네. 제일 처음에 통증기, 동결기, 회복기로 나누게 되는데 처음에는 아파요. 네. 아프니까 서서히 덜 쓰고 서서히 굳어지게 되는 증상이 나타나고 그 이후로부터는 통증은 좀 줄게 되는데 어느 정도 굳는 증상이 생깁니다. 그 이후로부터 서서히 회복되는 그런 긴 단계가 있기 때문에 꾸준히 치료를 받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니 근데 설명을 너무 잘 해주셨는데 사실 들으니까 덜컥 겁이 나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긴 시간 어떻게 이제 기다리냔 말이죠. 근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좋아진다고도 하던데 원장님 그냥 기다리면 안 될까요? 막연히 그냥 기다리는 막연히 거예요. 좋아지는 걸 그냥 네, 기다리면 막연히 안 돼요?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오. 긴 시간 동안 그렇죠. 아프고 팔도 들지 못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견디는 것 자체는 약간 미련한 짓이라고 생각해요. 예원 씨는 아마 이런 네. 고통을 안 겪어봐서 그냥 그러니까. 기다리면 된다 이렇게 맞습니다. 생각할 것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사실- 저에게 이제 찾아왔던 네. 그 환자분들은 네네. 절대 저런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근데 대부분 물론 이제 생활하시느라고 바빠가지고 가야지 하면서 못 오시다가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있기는 하지만 스스로 스트레칭을 해서 풀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건데 통증으로 인해서 풀지 못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힘들죠. 그래서 이게 어느 정도 악화된 상태에서 계속 그냥 견디기만 하시다 보면은 나중에 완전히 굳어서 잘못하면 수술적 치료까지 어. 필요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중요한 게 적절한 시기에 조기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심하면 수술까지 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절대 그냥 참으면서 견디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또 그 50견이 더 잘생기는 사람들이 있나요? 어떻습니까? 예를 네, 들어 있습니다. 뭐 당뇨병 환자라든가. 네, 맞습니다. 네네. 마침 잘 찝으셨는데 찍은 거예요? 갑상선 질환, 아니면 여기 나와 있길래. 아니, 파킨슨병 어. 같은 분들이 이제 50견이 좀 발생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모두 다 50견이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평소에 관리만 잘해주셔도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뭐 당뇨나 갑상선 당연히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저는 사실 좀 부끄러운 얘기긴 네. 한데 네. 저는 어깨를 쓸 일이 집에서 많이 없어요. 그냥 뭐 싱크대 위에서 뭔가 꺼낼 때 잠시 쓰는 경우밖에 없는데 어깨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50견이 잘 안 오지 않을까 아,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어깨를 너무 쓰지 않아도 50견이 걸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진짜요? 아까 맥주컵 외에는 별로 특별히 운동을 하시진 않으신다 그럼요. 그랬죠. 움직임 자체가 없으시다 그랬죠. 네. 일단은 설거지를 많이 도와주세요. 아. 우와. 집에서 설거지를 하실 때 일단 앞치마를 두르게 되죠. 예. 네. 앞치마를 뒤에서. 내는 과정에서 우리 어깨 내회전 그리고 우리가 돌리는 열심히 오. 닦는 그런 과정들에서 회전 운동 네. 그리고 청소도 같이 도와주고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이 어깨 자체의 움직임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습니다. 집안일을 안 하는 사람처럼 약간 그렇네요. 철원 씨 이제 50견 예방을 위해서라도 설거지 담당하셔야 합니다. 그래요. 맞네요, 네. 진짜. 네, 우리 시청자들께서 다 기억하세요. 네. 근데 이 어깨 질환이 비단 50견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원장님, 저희 가까운 동료 중에 한 명이 50견이라고 생각해서 병원에 갔는데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해서 수술까지 받은 경우가 있어요. 네. 이게 뭐 증상이 비슷한가 봐요?
네, 중년 이후에 어깨 통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질환들 중에서 오십견과 더불어서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게 회전근개 파열이라고 합니다. 예. 그 회전근개 파열은 그림에서 보시듯이 어깨를 들고 돌리고 하는 힘줄들, 그 중에서 특히 극상건이라고 하는 힘줄이 가장 끊어지기가 쉽습니다. 찢어지고 파열이 되는 것을 얘기를 하는데요. 증상 자체는 두 가지가 비슷합니다. 일단은 아파요. 어깨가 통증이 생기게 되고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운동에 제한이 걸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상상으로 보면은 거의 비슷하다라고 느끼실 수가 있는데요. 근데 이 두 가지를 약간 좀 간단하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십견은 어깨 관절이 굳는 병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팔을 들려고 할 때도 잘 안 들리고 옆에서 팔을 들어주려 그럴 때도 잘 안 돼요? 안 들리게 됩니다. 근데 회전근개 파열은 팔을 들고 돌리고 하는 힘줄이 일부 찢어졌다 그랬죠. 네. 그리고 관절막 자체가 굳은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 올리려고 그러면은 어느 각도에서는 잘 안 올라가게 되지만 팔을 들어줬을 때는 올릴 수 잘 있다. 올라가게 됩니다. 오. 그렇게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으니까 구분하기가 참 쉬운데 네. 근데 이 두 질환이 동시에 찾아오면은 진짜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러면 뭐 당장 병원을 가야 될 것 같은데 치료 방법도 좀 비슷한지 아니면 좀 다른지 이게 또 궁금합니다. 예, 일단 전반적으로 좀 다르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오십견은 굳는 질환이기 때문에 그것을 푸는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일단 가장 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은 스스로 스트레칭으로서 일단은 먼저 푸는 게 첫 번째 방법이고요. 근데 그 스트레칭으로 풀 때 아까 제가 통증을 많이 느끼시는 환자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돕기 위해서 주사 치료라든지 도수 치료, 운동 치료 등을 위해서 그러니까 통해서 얼마든지 많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걸로도 해결이 되지 않을 때에는 유착 박리술이라고 하는 시술 같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오십견이라고 하는 건 아까 힘줄이 네. 파열된 것이기 때문에 네. 그 힘줄 자체는 스스로 재생되는 게 능력이 좀 적기 때문에 좀 치료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이제 붓거나 회복되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환자분들이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그 일부가 손상돼도 그 주변 근육들 자체가 같이 보상을 해주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요. 수술까지는 안 가는 게 이제 최선의 방법일 텐데 그래도 그 수술이 필요한 경우는 원장님 어느 경우가 될까요? 미국 정형외과 학회에서 이제 그 추천하는 것인데요. 일단 세 가지예요. 파열의 크기, 찢어짐의 크기가 3cm 이상이 되거나 아니면은 보존적으로 열심히 치료를 했는데도 12개월 이상 통증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 아니면은 양치질이라든지 화장실 뒤처리 등 일상적인 기본 생활이 안 되는 경우에는 수술적 적응증이 되는 상태입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앞에서도 수술 없이도 치료하는 방법이 있다고 살짝 팁을 주셨잖아요. 네, 좀 그 회전근개 파열 자체가 크기가 크지가 않고 좀 작은 경우에는 일명 말하는 조직 재생 주사라는 게 있습니다. DNA 주사라고도 하는데요. 그것은 이제 콜라겐이나 아니면 세포 증식 촉진제들을 투여해서 세포의 증식들을 일으켜서 근육을 강화시키고 인대를 완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 자체에 환자분들이 가끔 가다가 너무 이것이면 뭐든지 다 낫겠다라고 맹신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네. 그것은 전문의와 꼭 상의를 하셔가지고 그 상태에 따라서 맞는 치료를 고르셔야 되는 것입니다. 상태에 따라서. 그렇군요. 뭐 네. 만능 치료, 만능 주사는 뭐 없는 것 같아요, 세상에. 그래요. 예.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질환이니만큼 네. 정확한 구분과 또 치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원장님, 근데 어깨가 아픈 게 오십견, 회전근개 파열 말고도 다른 게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어떤 게 흔하게 발생할까요? 네, 있습니다. 석회화 건염이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예, 이름 들어봤는데 들어봤어요. 네. 뭔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석회화 건염은 우리 어깨 힘줄이라든지 그 주변에 칼슘 침착물들이 이제 석회를 이루면서 이제 이루는 건데 그것들이 이제 근육 안쪽에 있게 되면 압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통증을 나타내게 됩니다. 우리가 요로결석이란 말은 들어보셨죠? 예, 네. 많이 네. 발생하죠. 그러니까 성분은 조금 다르지만 어깨에 생기는 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부분 30세 이상 그리고 여성분들이 남성분들보다 더 많이 발생되는 성질이 있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저를 쳐다보셨거든요. 네. 여성에게 많이 나타나고 게다가 30세 이상이라고 하시니까 제가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아니 그럼 이게 뭐 증상이 비슷한가요? 어떤가요? 석회암의 가장 큰 특징은 일단 통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리고 갑자기 발생하고 특히 밤에 더 많이 아픈 특징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물론 이제 석회 크기나 위치에 따라서 굉장히 이제 다른 양상을 나타내긴 하는데요. 이것은 기본적인 엑스레이, 단순 방사선 사진만 찍어봐도 네. 웬만큼 진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발견 즉시 빨리 치료를 하면은 조기에 많이 좋아지는 양상을 보이게 됩니다. 이제 석회암 건염의 치료는 그 약물 치료나 물리 치료, 주사 치료 등으로 일단 통증을 완화시키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 외에도 이제 그 석회 성분들을 없애기 위한 체외 충격파 등을 이용해서 많이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면은 이분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어깨 주변에 크게 석회가 생겨 있는데요. 체외 충격파 치료를 1주, 2주, 3주 지나면서 완전히 사라진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석회의 크기가 굉장히 크거나 단단하거나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로서 분해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관절경을 통해서 직접 들어가서 그 석회 부분을 제거를 하고 석회가 있던 부위를 봉합시켜주고 하는 이런 수술적 치료까지 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요. 이렇게 지금까지 원장님의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속에 뭐 위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그러면 병원을 찾게 되는데 걱정이 돼서 말이죠. 그런데 어깨가 아파서는 그냥 그러려니면서 병원을 찾는 경우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자칫 방심했다가는 어깨를 영 못 쓰게 될 수도 있으니까 평소 관리를 잘 해야 되겠어요. 네, 그런 만큼 또 우리가 예방도 잘 해야 하는 게 어깨 질환인데요. 네. 어깨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예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죠, 원장님? 네, 어깨 건강을 위해서 아까 제가 몇 번 강조했던 것처럼 기본적인 스트레칭 운동으로 많은 관절의 움직임을 늘릴 수 있습니다. 네. 평소에 이제 스트레칭 하시나요? 뭐 일어나서 네. 기지개 잠깐씩 탈 하던 때? 기지개 하고 그렇죠. 팔 돌리기. 정말 기본적인 기지개만으로도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우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단은- 운동인지 좀 알려주세요. 네네, 예.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대부분 앉아서 뭔가를 하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컴퓨터를 하든 스마트폰을 하든 일을 하시든 이런 고정된 자세로 있기 때문에 틈틈이 가장 기본적으로 네. 우리가 고운 손으로 이렇게 어깨에 올리고 자 시계 아. 방향으로 한번 해볼까요, 저희도? 네, 다 어우, 같이 시원해. 한번 어깨 해보시죠. 돌리기. 자 이렇게 5번 오. 다시 이제 반대 방향으로 반대로. 안쪽으로. 네, 네. 5번 이런 기본적인 습관만으로도 좀 건강을 지킬 수 그래요.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시원하네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지개. 네. 자, 팔을 쭉 뻗고 위로 쭉 올린 상태로 5초간 잠깐 아이고. 계시다가 힘드신가요? 아 제가 좀 어머, 우와. 누가 긴장이 돼가지고 후두둑 갑자기 소리가 울리려고. 나는데. 와, 네. 너무 시원하다. 그런 네. 상태로 네. 이제 뒤에 날개뼈를 쭉 네. 붙이신다라고 했을 때 네. 굉장히 시원하고 네. 그리고 허리까지 같이 펴지는 오. 여러 가지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요. 이현 씨 어때요? 해보니까? 네, 너무 개운하고 네. 그 잠이 싹 달아나는데요? 그래요. 네, 근데 철원 씨는 굉장히 네. 힘들어하는데 어디 평소 어깨 아팠어요? 아 저는 어깨가 이제 아프다기보다도 몸이 워낙 좀 뻣뻣해가지고 좀 잘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겠어요. 오늘 예. 이렇게 이제 어깨 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스트레칭까지 함께 배워봤으니까 시청자 여러분도 집에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그래요. 오늘 정말 건강한 어깨를 위한 여러 가지 정보들, 치료 방법, 그리고 예방법까지 다양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오늘 친절하게 말씀해 주신 우리 신승모 원장님께 감사드릴게요.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